안녕하세요. 마자의 TV입니다. 26일 현지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공습 과정에서 마치 사전 조율이 된 듯 미리 통보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제조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통보한 뒤 세 차례에 걸쳐 공습을 진행했고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스라엘이 이 정도 손에서 끝냈느냐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유인 제거를 시도하거나 석유 조작 및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등 더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확전, 우려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약한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날지 여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체면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상호 공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현재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이란과의 간접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란과 맞붙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국가들의 영공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를 약화하고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지상전에 나서기보다는 주요 인물 제거, 시설 파괴, 그리고 인프라 파괴를 통해 조직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직이 자금을 잃으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은행과 자금주를 공격하여 자금 흐름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결국 이란과의 대결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치할 명분이 필요할 텐데 이란이 보복하면 이스라엘은 그 수위를 높여서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분이 쌓이고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 또 하나는 이란의 신권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란의 신권 정치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 영토를 넘어서 성격이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적대 정책의 근원이며 이를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안반 80m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괴하려면 벙커버스터 같은 특수 폭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무기가 없으므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악화하면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제공하여 핵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시설 파괴와 더불어 신권 정치에 대한 공격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보복을 주고받다가 보면 이스라엘군이 명분을 쌓으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안전에 효과적인 제거 목표는 이란의 신권, 정치와 핵시설이라는 두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한 이스라엘은 이란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명분을 쌓으며 점진적으로 상황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약한 공격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투자자들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미국의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도 요동쳤지만 이제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가 평화롭고 모두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칩니다.